안녕하세요. 예비고일을 함께할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계획 다 세우셨나요? 보통은 요 세 가지 정도에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월급은 9 to 10은 수학학원을 보내고 뭐 화요일에는 국어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업을 듣지? 뭐 이번 선행 어디까지 나가지? 보통 이 과정에서 그냥 '계획을 세웠다.' 하고 끝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드려 볼까 해요. 일단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뭔가를 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시키고 그다음 이거 시키고.' 그래서 되게 순발력도 빠르고 그런 장점 덕분에 지금 고1 일을 학생들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한 점은 약간 보여주기식을 잘 못해요. 제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예쁘게 꾸미는 거 막 이런 거를 잘 못하고 이런 거를 할 시간에 차라리 우리 반 아이들 변형 문제를 한두 개라도 더 풀어주지, 더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가 효율적인 시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예비고일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는 공부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시기죠. 근데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3년 동일하거든요. 그 3 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것이냐를 했을 때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 주면은 일단 학원에 있는 시간이 길다 해서 공부량이 많다. 절대 같지 않은 거 아시죠? 아시는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방학이면 이제 아침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늦게까지 늦잠 자고 이런 게 되게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싫으시대요. 그냥 학원을 9 to 10 보내 놨다. 그리고 끝.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9 to 10 나 했어."라는 거에 대한 그냥 그거에서 보상 심리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9 to 10 집중 얼마나 그중에 몇 시간의 순공 시간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면 저는 사실 이 9 to 10 이라는 거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업은 9 to 10 진행이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당이 되는 학생이라면 그건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려 놨는데 이거는 꼭 성적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 반에 지금 고1, 고2가 다 1 등급부터 5 등급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막 수학 어려운 거 맞춰요. 그런데 막 시간이 매번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냥 공부 어느 정도 말 잘 듣고 열심히는 하지만 수학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수학만 하면 머리가 아파.' 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슬럼프가 한 번씩 오는 친구들. 저희 반 1 등급 반 친구들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붙잡아 주고 시켜야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이제 그냥 해맑은 친구들 있죠. 그냥 당장 노는 게 즐겁고 공부 모르겠고 이런 해당되는 사람 학생들이라면 저는 학원에 한 번에 오래 지속하면서 있는 것보단 자주 나와서 나누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제 고1 겨울방학 시간표인데요. 보시면 9시 수업을 다 빼버렸어요. 원래 제가 이거 고1 특강 월금 특강이 9 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보니 제가 작년 겨울방학에도 9 to 10을 했고요. 여름에도 9 to 10을 했거든요. 근데 뭐 여름이야 한 달이니까 짧으니까 '우리 그래 힘내보자.' 할 것 같아요. 근데 겨울방학 굉장히 길거든요. 2달이에요. 물론 중요한 시기죠. 근데 다 어떤지 아세요? 이거는 어느 반이나 공통이에요. 1월 굉장히 열심히 나와요. 자 2월 이제 점점 지각을 합니다. 지각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요. 막 이제 나중에 한두 시간씩 늦게 와요. 또는 이제 결석을 합니다. 그럼 결석을 하면 그냥 동영상 보여주면 끝이에요. 근데 저희 반은 동영상 보여주는 거 저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땐 좀 돈이 아깝기도 하고 열심히 안 보는 거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그거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끝내기에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서 전 차라리 국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과감하게 원장님한테 제가 가서 저 9시 수업 없애고요. 저 이렇게 할게요. 대신 클리닉으로 월화수목금 자주 나오게끔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9 to 10 와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저는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럴 거면 차라리 본인들이 좋아하는 과목 오전에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체력 증진을 위해 뭐 운동이라도 시키셔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왔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되 그 시간만큼은 좀 집중을 하고 가자에 초점을 두고 근데 절대적인 공부량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되니까 대신 좀 자주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월에서 금 2 시에서 5시 클리닉인데 이 클리닉 하면 이거 다들 2 시에서 5시 그냥 뭐 의사 의대 나온 뭐 조교진 뭐 이렇게 하고 보통은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제 클리닉 얘기를 또 자세히 해 볼까 해요. 아마 이런 강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클리닉을 갔다 해서 공부를 했다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이거에 만족감을 느끼시고 사실 강사 입장에서도 매우 편해요. "아 오늘 누구누구 학생 클리닉 왔다 갔습니다." 그럼 어머님들도 만족감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물론 뭔가를 하겠지. 질문하겠거니 하는데 대부분의 클리닉 수업은요. 그냥 와서 본인들 거 꺼내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해 얘들아." 하는데 그때 동안 집중을 얼만큼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대부분 집중을 못 하고 있죠. 9 to 10을 하고 중간에 2 시에서 5시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이 클리닉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사실 뭐 강의는 제가 준비하는 거라면 이제 아이들의 클리닉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부법 얘기를 쪼끔 잠시 해 볼까 하는데 공부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막 그거를 다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저는 저희 반 그냥 재미로 매번 이렇게도 시켜 보고 하거든요. 지금 고1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순혈주합 단원이 들어가서 "우리 하루에 딱 5 문제씩 매일 순혈주합 문제 푸는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걸어요. 일단 이번 제 클리닉 공부 방법은 포모도로 공부법이라고 물론 포모도로 하면 약간 파스타 이런 게 생각나실 텐데 이거 제가 만든 공부법 아니고요. 실제 있는 공부법이에요. 25분 정말 집중을 해서 하고 5분 쉬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실제 제가 집중을 해 보니 너무 좋았던 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낮 시간에 수업 준비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막 10분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분 집중을 했는데 막 벌써 지치는 거예요. 근데 막 아직 50 분이 남아 있어. 이러면 좀 의지가 꺾이거든요. '아 이번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25분 생각보다 짧잖아요. 10분 해도 '내가 15 분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5분 되게 꿀같이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클리닉을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월에서 금 다상시로 열어 둘 거고요. 근데 저희 예비고일 월금반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제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거라 수요일은 필수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의 목적은 첫 번째 오답 정리 당연하고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고 각 그 뽐돌 한 타임마다 학생들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루핑을 저는 지어서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클리닉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강사는 없을 텐데 그런 식으로 시간 활용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 일단 강의식 학원 대부분의 수업은 이제 일방적 전달이잖아요. 앞에서 그냥 판서 이렇게 쓰시고 풀고 "얘들아 이제 정리해 봐." 기다렸다가. 근데 제 수업은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마찬가지 개념 설명하고요. 그 개념을 적용한 문제풀이를 대표 유형을 하나 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마다 편차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편차는 어느 학원을 가든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유형을 설명을 했지만 그 유형마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된 친구부터 이건 이해가 돼서 다음 심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재가 일단 난이도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설명한 문제에 대한 그 난이도별로 점차적으로 어렵게 한 3 문항 정도 항상 실어 놔요.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 제가 설명한 후에 가만히 여기서 이렇게 "얘들아 해 봐." 이게 아니라 저랑 강사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게 쪼끔 많이 달라요. 제가 실제로 조교를 채용을 할 때도 면접을 볼 때 절대 못 앉아 계시고요. "계속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뭐 질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모른 채로 다음 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확인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갔다 온 걸 본인이 공부했다는 착각이 아니라 이제 본인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까 말했던
그 세 부류에 해당되는 스스로 못하는 학생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건지, 이번 클리닉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고 수업 중엔 어떻게 보낼 건지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방적인 강의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까지 수업 중에도 놓아져 있고, 클리닉도 그냥 "얘들아 숙제해. 그냥 오답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할 거야."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뒷부분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뭐 아는 문제, 봤던 문제 안 틀리기라고 하면 이 완벽한 이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풀이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전 테스트 오답 페이퍼를 꼭 시키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오답은 당연히 시키지만 테스트 보고 나면 애들이 이제 제가 앞에서 풀이를 해 주면 그냥 답만 적고 세모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걸 풀이를 해 주고 지워요. "자 이제 너가 풀어 봐." 하고 이 종이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직접 본인의 힘으로 그것도 계산까지 답까지 나오는지를 확인시켜요.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 뭐 아는 문제, 봤던 문제 안 틀리는 거 집중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 없이 끌고 가는 수업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태 강사 뭐 10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다 끌고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그래도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제 정규반에서는 12월 9일 개강인데요. 일단 12 월 1월 동안은 공수 1과 공부 습관을 잡고 2 월에 공수 1 내신 대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크게 보면 3달 동안 공수 1만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는 고등 과정에 필요한 이제 중등 내용부터 수능까지 쭉 이어져서 이게 되게 기본기가 되는 거거든요, 수학 1, 2 는. 공통수학? 그 부분이 저는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이제 대수, 뭐 미적, 뭐 선행을 하면 뭐 해요. 그냥 로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본적인 덧셈 뺄셈 정도 알고 넘어가는 게 끝이거든요, 선행은.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기본기를 제대로 잡는 거, 또는 공부 습관, 이걸 언제 잡아 보겠어요. 그런 공부 습관을 잡아가는 거에, 이거에 제일 초점을, '이번 방학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저는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거에 집중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이제 공수 2를 진행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저는 매번 까먹는 의미 없는 선행은 아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집중한 수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1시 반에서 5시 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1월 6일 개강해서 중간에 이제 끝나요. 한 텀이 다 돌고 나면 2월 14일 남은 부분의 그 시간대에는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 이렇게 테마 특강을 합니다. 이거는 뭐 중등 도형에서부터 해서 쭉 또 연결되게 약간 테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수업, 그리고 뭐 그래프 같은 거, 함수 특히 이거는 공수 1 에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다시 되짚는 그런 제일 중요한, 수학에서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 뭐 이거 당연하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테마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힘이 돼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런 강사보다도 저희 반은 상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맨날 남아서 애들이 안 보내줘요. 막 자기 얘기 들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의지가 되는 게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저랑 아마 무조건 잘 맞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강의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정말 애정을 다해서, 다 감사히도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 줘서 저도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겨울방학 너무 중요한 시점인 건 누구나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듯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건지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